자, 잘 쉬셨죠? 예, 포괄승계등기란 말 나오는데 포괄승계등기라는 것은 이제 상속등기랑 비교한 다음에 따져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선 이제 등기 신청에 상속이란 것이 있고 지금 나온 것이 포괄승계인의 등기란 말이 따라붙게 됩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란 말 씁니다. 여기는 상속등기란 말 쓰고 여기는 상속인의 등기란 말 쓰는데 글자상에는 한 글자 차이죠. 상속등기와 상속인의 등기. 이제 인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시험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외워두시면 나중에 뒤에 한 4번 정도 써먹게 됩니다. 똑같이. 상속이란 것은 뜻이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자에다가 갑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게 되면 갑의 상속인이 아들이 A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상속인이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해야 취득해요? 안 해도 취득하죠? 언제 등기하면 돼요? 처분할 때. 아시겠죠? 처분할 때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등기를 처분 시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물려받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요거를 상속등기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등기 원인이 뭘까요? 등기하게 된 이유 원인은 피상속인 사망, 상속이 원인이 되겠네요. 사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일까? 공동으로 와야 될까? 공동, 단독. 단독이죠? 아, 공동으로 오라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산소에 계시잖아, 지금. 둘이 오라 그러면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되니까 산소 가서 아버지 잠깐 나왔다가 이게 안 되니까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게 상속등기의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여기 상속이 만면에. 포괄승계등기, 또 다른 말로 상속등기라는 것은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하고 을하고 12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고서 12월 31일 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둘 다 등기하면 좋은데 갑이 등기 의무자예요? 권리자예요? 매도인이니까 등기 의무자, 매수인 을이 등기 권리자, 둘이 갈 등기가 있는데 이제 둘이 등기하기 전에 15일 날 갑이나 을이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여기서 논점이 이게 더 많은 겁니다. 의무자 갑이 사망하게 되면 매매계약 체결한 효과는 살아있을까 소멸할까? 살아있겠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매매계약은 그래도 유효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갑의 권리와 의무가 있겠네요. 갑의 권리는 대금받을 권리가 있었고 등기 넘길 의무가 상속인 A라는 자가 넘겨받는 겁니다. 대금을 누가 받고 상속인이 받을 것이고 등기도 상속인이 넘겨줘야 돼요. 넘겨줄 경우 중요한 것은 이제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아니 바로 넘길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속 등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발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한 날짜 며칠인가요? 15일이죠. 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빠르냐 사망이 빠르냐 이거 못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사망 전에 들어왔네요. 전에 들어온 경우는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을에게 직접 등기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사망한 후에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는 사망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요. 사망이 빠르죠 이번에는. 그러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빨라 상속받은 경우는 나중에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고 처분하게 돼 있으니 이건 당연히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를 하고 넘기는 것이고 바로 등기할 수는 없다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그럼 지금 등기할 때 원인이 뭐가 될까? 원인이 사망이 원인일까? 매매가 원인일까? 원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효과이지 사망한 효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기 신청이 단독인가요? 공동인가요? 공동 신청할 등기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했으니까 등기를 갑이 사망해서 못 가다 보니까 공동 신청할 경우에 갑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같이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A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상속인, 다른 말로 포괄, 승계등기라고 이렇게 붙게 된 겁니다. 논점이 생기는 것은 지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도인이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빠르죠. 이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가 있다요. 그럼 저 뒤에 가면 또 뭘 배우느냐?
유중 배웁니다. 뭐라고요? 유중. 유중이란 것은 유언을 통해 징여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이거 누구 줘라. 이 유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내 모든 재산 사회에 환원해라. 이게 뭐예요? 유언을 통해 징여하는 거 아닌가요? 이 유중인데 유중을 하고 나서 사망했습니다. 유중이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유중이 빠르죠? 그럼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수용하고 나서 사망한 경우는 수용이 빠르죠? 이때도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것이고, 가등기하고 나서 사망했습니다. 가등기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가등기가 빠르죠? 본등기할 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가 일단 계속 말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하나 배운 걸로 4번 정도 써먹어야 돼, 뒤에 가서. 그러니까 한 번 배운 걸로 4번 써먹는다 그러면은 이거 괜찮은 거네요. 녹차는 몇 번 우려야 마시고, 녹차는 2번 우려야 맛이 나고, 보일러는 4번 타야 마시더라. 이렇게 CF 광고 보셨나? 녹차는 2번 우려야 마시고, 귀뚜라미 보일러는 4번 타야 마십니다. 이제 이 포괄승계 등기는 4번 써먹으니까 갖고 계시면 나중에 아마 다다음 주 수업 나갈 때 많이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잡고 넘어갈 것은 지금 누가 사망했나요? 매도인 사망했죠? 의무자가 사망하면 의무자의 상속이 나고 권리자 둘이 가면 되는 것이고, 요번에 반대로 권리자가 사망합니다. 을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순간 을은 인이 아니에요. 사망한 순간 시신들은 다 법적으로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법적으로 시신은 뭐라고요? 법적으로 물건이에요. 시신은 이제 살아있을 때만 인 그러는 것이고, 죽은 다음부터는 인이 아니라 물건을 바뀌는 겁니다. 그럼 시신은 물건일 경우에 팔아먹을 수 있을까? 시신 팔아먹을 수? 아니, 본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시신 팔아먹을 수, 시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다 그러면 누가 시신을 사요? 마트 가니까 생선 늘어놓고서 죽은 척하는 시체, 눈 뜨고 죽은 생선 이렇게 써놓은 거 있겠지만 시장 가니까 시체 늘어놓고 3일 죽은 지 3일 된 거, 이틀 된 거, 금방 막 죽은 거 이렇게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신은 조상들의 제사의 목적이 되는 거지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신체 일부는 매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는 장기 기증을 해요? 장기 매매를 해요? 기증을 하지 매매하지는 않잖아요. 장기 매매가 합법일 경우는 서울역 변기가 붙어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합법일 경우는 아마 프랑카드 붙을 거예요. 아마 공공 게시판에 신장 1억부터 간 3억부터 이렇게 붙을 겁니다. 아마 아닌가? 맞죠? 장기 기증이란 말 쓰는데 옛날 장기 기증을 한참 바람 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서거했을 때 그때 장기 기증 문화가 발달했었어요. 순간. 지금은 조용한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장기 기증, 헌혈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늘 옛날에 써먹었던 말이 있죠. 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서 우리 몸은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못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최익현 선생이 그랬었죠. 내 목은 쳐도 머리는 자를 수 없다 해서 단발령에 거부에 문두계셨었는데 어쨌든 장기는 기증하는 겁니다.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장기 기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투석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신장을 기증을 받아야지만 이식수술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치기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디 한번 갔다 와요? 중국 갔다 오잖아. 중국 가가지고 수술하고 오잖아요.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돈은 있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 중국 가가지고서 중국 애들은 듣기로는 그러더라고. 저 사형수들 이 장기는 매매한다고. 그걸 받아다 이제 20개 살아남아도 몇 년 더 사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부부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장기 기증 받으려고 이제 신분전증 환자들 입장에서는 줄을 서 있대요. 기증한 순서를 받으려고. 근데 기증 문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줄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분이 태반이라고 말하던데 남편분이 신장이 필요한 경우는 여자분이 기증을 한대요. 그럼 내 순서가 몇 번 맨 밑에 있다 할지라도 기증할 때 순서 바꿔갈 수가 있어요. 교환은 해줘요. 이렇게 하나 내면은 하나 맞는 걸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환을 인정해 주는데 남편이 아픈 경우는 여자분들은 기증한대요. 하나를.
남편 주라고. 근데 여자분들이 필요한 게 남자분들 하나도 안 준대. 그래서 그 교환회 갈 때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교환을 많이 해주는데 아내분이 필요해서 남편이 제공해야 될 때 남편을 주는 남편 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마다 이 장기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아하,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부장제가 심하다 보니까 남편 몸을 손 안 달라고 하는 게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은 남자가 위인가요? 여자가 위인가요? 예? 여자가 위죠? 모든 게 그렇게 바뀝니다. 세상이 흘러가는데 모계 사회로 갔다가 부계로 갔다가 모계로 도는 것 같더라고요. 고려시대까지는 장가를 갔습니다. 조선시대가 시집을 온 곳이고 그래서 대를사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장가를 가서 모계 사회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신라의 그 나와 선덕여왕 드라마 기억나세요? 드라마 할 때 그 고현정이 미실로 나왔었죠? 미실이 아들이 많았잖아요. 어머니 하는데 아버지 다 틀리잖아. 모계 사회니까. 여자가 남편을 막 데려와서 재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회다 보니까 분명히 어머니 하는데 고현정한테 아버지 다 틀리잖아요. 그게 모계 사회다가 이제 부계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다시 또 모계로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 모든 사회가 모계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힘은 남자한테 경제권 줬다가는 그 집 말아먹죠. 신랑한테 목돈 주면 뭐 한다 그래? 장사한다 그러잖아요. 쫄딱 많이 먹는 반면에 여자분들은 재테크를 하잖아요. 명품을 사놓고 하니까. 명품 전당포란 말 들어보셨어요? 명품 전당포? 이제 모학원에서 수강생 한 분이 합격하시고 점심 사준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가방은 샤넬백을 메고 왔는데 제가 이제 대충 보면은 짝퉁이는 진짜 대충 저도 구별 조금 하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바느질 보고 좀 구별하는데 딱 보니까 가죽도 야들야들한 진짜예요. 그래서 가짜 가진 사람한테 짝퉁이라고 약 올리면 안 되니까 상처받잖아. 그래서 진짜 매는 사람한테 아, 이 짝퉁을 메고 다니 창피하게 나이가 얼마인데 막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래. 그래서 뭐 내가 뭐 짝퉁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래. 우리 집에 가면 100개도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당포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남편 머리 전당포란데요. 명품 빼 전당포를 하시는데 이 명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지 단벌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술 배우는 게 한 달 동안 배웠는데 수강료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 3천만 원 내고 배우셨대. 그래서 그걸 배울 때 너 미쳤냐고 3천만 원 내고 그딴 걸 배우냐고 막 야단쳤는데 지금은 돈을 무진장 잘 번대요. 주 고객들이 21살, 22살 먹은 아가씨들. 대학 막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서 나 애들을 막 백 들고 다니는데 제가 갖고 싶잖아요. 그 카드를 만들어서 찍 긁고 산 거예요. 알바해서 메꿔야지. 그 메꿔줘요 그게? 안 되니 결국은 백 맡기고 돈 찾아다가 이제 카드 꺼나가는데 그것도 못 메꿀 거 아니니까 결국은 벌써 어린 나이에 그 백에 눈이 팔려가지고서 이제 카드 못 쓰고 다 정지당하고 결국 누구한테 갈까? 한 대 맞더라도 엄마 그래서 등짝 한 대 맞더라도 결국 그렇게 처리해서 결국은 맡긴 백을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고. 근데 걔네들이 산 백은 택도 안 뜯었대요. 너무 아파 택을 못 뜯고 보고만 하고 이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돈 낼 때가 되니까 못 내가지고 이제 전당포 맡기고 돈 찾아가서 해결하고 나중에 해결 안 되니까 전화해서 백 찾아가라 그러면은 아,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던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워 갖는 백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학원 안 나오시겠네? 전당포로 가신다고 또 명품 가품 구별하러 가시겠네? 어쨌든 그거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중기업 잘해서 부자 되자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보고 뭘 따라가느냐? 매매 후 사망, 사망 후 매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 후 매매란 말 나오게 되면 뭐가 빨라요? 사망이 빠르죠? 그러면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는 것이고 매매 후 사망일 경우는 매매가 빠르네요.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는 을이 사망하게 되면 죽은 자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을의 상속인이 만약에 B란 자가 있게 되면 B 앞으로 등기를 바로 해오는 거지 등기하고 다시 상속 등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사망하든 누구만 튀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상속이만 튀어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의가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나 등기 의무자, 매도인에 대해서 상속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그 포괄승계인이 등기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나오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 단독 신청이라는 말 나와 있죠. 이제 상속, 법인 합병, 법인의 분할로 인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다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오늘 배우시기를 포괄승계가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포괄승계는 상속이 있었고 배사합병이 있었고 포괄유증이라는 게 있더라. 포괄유증 하나만 공동이고 상속이나 법인합병은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죽은 자의 상속인이 단독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공동 신청할 등기는 매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상속인 등기란 말 쓰는데, 일반의 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칠판상 누가 죽은 거예요? 의무자 사망은 갑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의무자의 상속인과 권리자가 둘이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상속 등기 해라 할 필요 없다. 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거여서 읽어보니까, 갑이 의뢰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을과 공동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말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자 사망했다는 얘기는 누가 사망한 거예요? 실판에서 매수인 을이 사망한 겁니다. 그 을 앞으로 등기해서 등기 넘기는 거예요. 바로 등기해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읽어나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은 매도인 갑과 공동으로 을의 상속인 앞으로 직접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가 등기할 자격은 없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법인합병과 특징은 이제 법인합병 안 나오고 특징인데, 특징의 경우는 중요한 건 어떤 걸 중요하냐? 내 페이지가 이제 디귿 번하고 리을 번 오른쪽 209페이지에 기역 리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이제 디귿 리을 그 두 개부터 볼 텐데 서류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디귿 번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같이 묶고 상속 등기할 필요 없죠? 상속 등기할 필요 바로 넘기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럼 실판상에서 그럼 상속인이 등기 안 하고 넘겼다는 얘기는 등기부상 누가 나올까? 상속인, 피상속인. 예, 두 군데 피상속인 나옵니다. 등기 신청서의 경우는 상속인 나오겠죠? 그럼 신청서에 나오는 사람이랑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경우는 지금 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등기 못하는 사유에 7번째 나오는 사유가 신청서에 나오는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부상 의무자가 다른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다. 딱 규정되어 있지만, 다만 포괄 승계인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습니다. 요것만 실행해줘요. 다른 경우지만 요 한 차례만 등기를 실행해주는 게 특례 규정이어서 다음 주에 다시 또 배우니까 그때 가서 포괄 승계 등기를만 나오게 되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요게 떠올라야 돼요. 그럼 지금은 이런 사례 설명드리는데 이 하나하나 공부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 사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여기를 기억하고 들어오셔야 돼. 오케이? 그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는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매매가 빠른 경우는 누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포괄 승계인의 등기, 또 다른 말로 상속인의 등기란 말 쓰니까 그 뜻을 아시고 들어가시면 답이 풀려요. 이제 누가 사망하고 누가 죽고 그걸 따져가면 그 두 번째 문제고, 그 등기 뜻을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정보에서 따라붙는 것이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 나온 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있고, 제3자의 허가 등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도 있고, 2학년의 승낙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서류가 있게 되면 이걸 다 배우셔야 돼요. 하나 서류를 배우는데 이 서류 누가 언제 내느냐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류가. 이제 첨부점 한 번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니까 이제 두 번째 서류 신청 정보란 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거기부터 따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신청 정보가 다른 말로 신청서 그럽니다. 뭐라고요? 신청서. 옛날 말로 등기 신청서를 지금은 신청 정보라고 붙이는데
신청정보의 경우 작성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재할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작성 방법, 기재할 사항을 따로따로 공부해 놓고 넘어가시면 여기는 공부가 끝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의의가 등기 신청 정보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경우 부동산 표시, 등기할 사항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와 날인 갖춘 것을 말한다 쭉 나와 있는데 밑에 이제 쭉 어떤 걸 적어도 쭉 나와 있죠. 박스 안에 그거 놔두시고 오른쪽 신청 정보 작성 요령이 1번, 2번 작성 요령인데 정보의 경우는 원칙이 한 건당 1 신청 정보가 원칙이어서 건별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건일 경우 신청 정보도 한 개를 내는 것이고 두 건일 경우는 두 개를 따로따로 내기는 게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건당 하나씩 가져가는 게 원칙이 돼. 그 밑에 2번에 일괄 신청 나와 있죠.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뜻이 만약에 여러 건이 있더라. 등기 신청이 여러 건이 있을 경우 여러 건은 신청 정보도 여러 개를 따로따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묶어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 건의 등기 신청을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때 뭐라고 부른다? 일괄 신청 그럽니다. 일괄 신청을 하려면 갖출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법에 규정하기를 일단 등기소가 똑같아야 돼요.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해야 될 것이고 등기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따져나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에 등기권리증이 하나가 있겠지만 단독 사시는 분은 집에 등기권리증이 두 개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보니까 토지 등기권리증이 있고 건물 권리증 따로따로 있게 됩니다. 오케이? 등기부 따로 있다는 얘기는 단독주택을 매각을 한 경우에 등기 건수는 몇 건일까? 한 건일까? 두 건일까? 두 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둘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토지도 이전 등기 한 건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도 이전 등기 한 건을 해서 한 건씩 몇 건이더라? 두 건이 되는 거. 그럼 두 건일 경우는 신청 정보도 몇 개를 내야 돼요? 두 개를 내야 돼요. 따로따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걸 묶어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한 건에 되기 위한 조건은 요 세 개 충족하면 됩니다. 지금 동일한 지번상에 토지와 건물 같이 있네요. 그럼 등기소는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등기 원인은 뭐가 원인인가요 지금? 매매가 원인이죠. 그 원인도 매매계약 동일하고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소유권 이전. 여기 목적이에요. 등기 이름이. 여기 목적 동일한가요? 그럼 목적 소유권 이전 동일하니까 세 개 충족해서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따로따로 갈 등기이지만 묶어서 함께 신청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요건은 몇 가지 충족해야 돼요? 법에서 세 가지 충족해야 되면 여러분 교재에서 의의가 등기 목적 동그라미, 등기 원인 동그라미 첫 줄에 일괄 신청의 첫 번째 줄입니다.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거를 그래서 세 가지 충족할 것이 같은 등기소,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그 세 개가 충족할 때는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란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밑에 예시 규정이 1, 2, 3, 4, 5 나와 있죠? 그거는 여기에 예외 규정이에요. 일단 칠판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자, 아직 안 배운 상황이니 가볍게 들으세요. 이제 요 세 개가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 규정을 하는데 문제는 실무상에서는 당사자까지 같아야 됩니다. 뭐까지 같으라고요? 당사자가 똑같아 일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도 토지 등기 신청할 때도 갑과 을, 건물도 갑과 을 똑같이요. 이런 경우 일괄 받아주는 겁니다. 법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요 네 개를 충족하는 것이 일반 목적이고 시험은 이 세 개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목적이 다른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원칙은 안 되겠죠? 당사자가 틀린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없겠네요. 원칙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아, 이걸 알고 들어오셔야 돼. 자, 등기소 같아야 되고, 원인 같아야 되고, 목적 같아야 되죠? 목적 틀리면 일괄 신청할 수 없다요.
또 당사자가 틀린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없는데 있는 게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괄 신청은 등기소 같아야 됩니까? 원인 같아야 돼요? 목적 같아야 돼요? 이거 내면 누가 틀릴까 다 맞춰버리지. 이걸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게 원칙이 여기 어긋나는 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읽어보니까 예외 규정에 1, 2, 3, 4, 5 중 1번이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와 있네요. 소유자가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답니다. 이 말 뜻은 실판 잘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뭐 여기까지 안 하려고 좀 해드리는데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5번 땅 소유자가 A가 소유자고 6번 땅 B가 소유자예요. 택지를 똑같이 분양받았는데 A가 아버지 입장이고 B가 아들 신분입니다. 둘 다 8천만 원짜리 땅을 택지 분양을 똑같이 분양을 받았어요. 요것도 8천만 원, 요것도 8천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이제 B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C한테 1억을 빌려옵니다. 돈을 1억을 빌려오는데 자기 땅 8천만 원짜리 땅 요 담보 제공했던 담보 가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를 또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놈이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사업자금 대출 받는데 담보가 좀 부족한데 아버지 땅 담보로 제공 좀 해주실래요? 라고 아들이 요청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아버지가 그래 아들 사업 열심히 해. 땅 담보 제공해 줄까? 주먹이 날라올까? 그럼 대화가 안 되고 주먹이 날라오면 안 되고 담보 제공 해줘야겠네요. 그럼 C 입장에서는 1억 빌려주고 담보를 잡을 때 5번 땅, 6번 땅 담보를 두 개를 잡은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빌려준 채권은 하나인데 담보가 두 개입니다. 그럼 등기 신청 건수가 한 건일까 두 건일까? 한 건일까 두 건일까? 부동산이 몇 개예요 지금? 두 개면 두 건이 되는 거예요. 두 건일 때 5번 땅에도 저당권 등기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 저당권 등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건이 따로따로.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 그럼 5번 땅의 등기 신청은 인상 쓰지 말고 대답하세요. 웃으면서. 아시겠죠? 인상만 써봐 아주. 5번 땅은 누구랑 등기 신청할까? A씨가 신청할 거예요. 근데 인상 쓰지 마시라고. A씨 하면 욕하는 거니 그래서 A와 C가 신청하는 것이고 6번 땅의 신청에는 B하고 C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서로 당사자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면 원칙은 일괄 신청할 수가 없어야 하는데 이건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길을 터놔서 얘가 23회 기출 문제 나온 거예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 소유자가 틀리지만 일괄 신청할 수는 있다라는 예외 규정 하나 만들어준 것이 그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밑에 2번, 3번, 4번, 5번 보니까 2번의 경우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서 묶은 것이 3, 4, 5가 묶여야 됩니다. 3, 4, 5가 2번의 예시 규정이에요. 이제 공매, 경매 같이 보는데 2번, 3번이 경락에 의해서 매수인 앞으로 실행하는 소유권 등기 촉탁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인수, 임이 아니라 임수가 아니라 인수, 니은이에요.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에 관한 기업을 말소하는 등기도 있고 경매 개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 세 개 묶어놓고서 잘 보자고요. 자, 요 집에 대해서 갑이 1순위에 소유권이 있다 가정하고 을구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2순위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가정합니다. 요 등기가 세 개가 있는데 돈을 갚질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을 합니다. 경매 신청 어디다 할까요? 등기소에 할까? 법원에 요청할까? 법원에 가겠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또. 어디서 들어봤어요? 상식이에요? 민법 시간에 들어봤어요? 다행이시네. 등기 신청은, 경매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겁니다. 법원이 경매 신청을 받은 경우에 경매를 할지 말지를 며칠 내에 결정할까? 며칠 내에 결정할까? 3일? 30일? 아, 30일? 3일 내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경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 이분은 경매를 할지 말지를 3일 내에 결정합니다. 72시간 내 경매 결정 떨어지게 되면 경매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지는 순간 법원의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통해서 이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됨을 알리다 보니까 이 순위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집니다. 경매가 개시됐다는 얘기는 이제 매각이 들어간 거네요. 그럼 이제 경매가 진행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취득하나요? 대금을 완납한 경우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해도. 그 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경매다 이제 끝났죠?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요 사안의 등기가 몇 건이냐 이게 문제인데 보기보다 등기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 등기의 경우는 일단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했나요? 그럼 경락인 명의로 등기할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건을 할 게 있고 경매 끝났죠? 대금 완납하고 끝났잖아요. 그럼 경매 개시 등기 둘 필요 없겠네요. 요것도 말소 등기 한 건. 저당권은 죽었다 살았다. 경매는 경매로 무조건 소멸입니다. 순위를 따지질 않아요.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에요. 무조건 소멸입니다. 얘는 소멸했으니까 얘도 말소 등기 한 건. 저당권자 입장은 은행 입장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돈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죽는 거예요. 순위를 따지질 않아요. 저당권은. 오케이? 그럼 소멸했으면 얘도 말소 등기 한 건 할 것이고 1순위 죽었나요? 그럼 2순위도 당연히 죽어야죠. 아니 1번에 죽었는데 2번 살아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넌 뭔데? 그러면 나 전세권 어디 감히 2순위가 그럼 할 말 없으니까 얘도 죽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말소 등기가 한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 건수가 총 몇 건인가요? 4건이죠. 그럼 4건일 경우는 신청 정보도 몇 개를 내야 될까? 이때 촉탁서라만 쓰는데 촉탁서는 4개를 따로 내는 게 원칙인데 경매가 끝나게 되면 이 4건의 등기를 일괄로 법원이 촉탁을 해버립니다. 오케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일괄로. 그 일괄로 한꺼번에 다 들어갈 당시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어떤 목적이고 소유권 이전 목적이고 요거는 말소할 목적이네요. 그럼 이전 목적, 말소 목적은 틀리지만 일괄로 등기 들어왔나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럼 밑에 나오는 그 1번은 요게 기업권인가 1번인가? 1번 같은 채권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 틀리지만 당사자가 틀리지만 일괄 신청할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 여기 예외 규정이고 위에 밑에 나온 3, 4, 5번은 다 공매 처분에 대한 등기를 의미하는데 3, 4, 5번은 목적이 틀리지만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란 특례가 만들어져서 이거를 내고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건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일괄 신청이 뭡니까? 여러 건 하나로 신청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등기소 같아야 됩니다. 원인도 같아야 됩니다. 목적 같으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공부 끝냈어요. 거기까지 기본만 하는 것이고 그 문제 그 밑에 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시험은 얘를 문제로 끌고 들어오지 이걸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얘기. 이건 내면 누가 틀리면 다 맞춰버리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는 이 원칙에 어긋나 있지만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왜 중요한지만 아시면은 나중에 공부가 됩니다. 오늘은 목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삑사리가 나도 좀 양해 좀 구할게요. 아니 어제 노래방 안 갔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할 사항이 오른쪽에 박스가 좀 나오는데 박스에 나오는 사항을 다 빠짐없이 기재해야 되고 적지 않은 경우는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럼 다 적게 되는데 뭘 적느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또 몇 방에 털어버리자. 그 적을 거 박스에 적을 게 부동산 표시 나와 있고 신청인 나와 있고 원인 나와 있고 목적 나와 쭉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그냥은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여기서 외우기 한 방에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몇 방에 외우자고요? 한 방에. 알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외워도 틀리게 돼 있고 아는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어떤 등기 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그럼 요 등기 신청을 한다 가정할 경우에 뭐를 적어야 됩니까? 그것만 쭉 따져가시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재할 사항은 갑과 을이 사고 파는 부동산 알아야 돼요. 어떤 집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표시를 적어라. 이게 기본 틀이고 이제 부동산 표시의 경우 토지의 경우는 기재할 사유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하면 되는 걸 한번 읽어드릴 것이고 두 번째 이온 누구랑 등기 신청의 원칙은 갑과 을. 그럼 신청 인행하는 사항을 적어라. 신청인이 대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대리일 경우 대리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법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그럼 법인도 기재하면 되고 아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 있었죠? 제 가입한 친목회 이름 열심히 등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 적으면 되는 거, 상황 따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어떤 원인이 있대요 지금? 원인은 매매. 그럼 등기 원인 적으면 되는 것이고 원인하고 원인 일자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 목적. 목적 적어주면 될 것이고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네? 아니 갑이 지금 팔았잖아요. 자기 집 파는 거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의 집 못 팔아먹어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아 틀려서 계속 되물어보고 있는데 남의 집 팔아먹을 수? 남의 집 팔아먹을 수? 틀리니까 자꾸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다요. 타인 권리 매매도 유의합니다. 아씨 어떻게 팔아먹지? 매매 대상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가 없다요. 남의 것도 팔아먹을 수가 있다가 됩니다. 오케이? 아씨 어떻게 남의 집 팔아먹지? 이해가 안 되죠? 혹시 가전제품 냉장고나 테레비 사본 적 있으세요? 아 테레비 그러면 안 되고 TV 사본 적 있어요? 네, 사서 전시되어 있는 거 쭉 보고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대리점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갖다 줘요. 3일 후에 갖다 준다 그래요. 내일 모레 갖다 준다고 얘기하지 집으로 배달된다고. 그 왜 내일 모레 갖다 줄까 지금 안 주고? 그 대리점에는 그 제품이 없어요. 동사는 점유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 TV는 그 대리점 안에 없고 본사 물류 창고에 있어요 지금. 물류 창고 걸 게시해놓고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내 게 아닌 걸 팔았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갖다 주기로 한 날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을 제가 민법 교수님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팔아먹은 다음에 제가 등기해 주기로 한 날 여러분 집을 제가 사서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인도하기라도 인도해 주면 끝나는 거고 여러분 집을 팔아서 민법 교수님한테 팔아서 내년 2월 28일 날 등기 넘겨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끝끝내 집을 안 팔아서 제가 이 집 등기 넘겨주지 못했다가 정하게 되면 제가 자기 집 팔아서 남의 집 팔았어요 지금? 남의 집 팔았죠? 등기 넘겨주지 못했잖아요. 거기다 책임만 제가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네 집 팔았으면은 넌 네가 집 살 때 받았던 등기 권리증이 있을 것이다. 가져와라. 그 등기 권리증을 옛날 말로 등기필증이라고 부르고 지금 말로는 등기필 정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를 내도록 규정하는데 이건 언제만 내느냐? 괄호 안에 써있기를 공동 신청한다거나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말 나온 거 있나요? 네, 여기 한정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만 내도록 규정을 합니다. 아직 요거는 다음 주에 손봐드릴 테니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등기 신청을 어디다 하느냐? 관할 등기소. 등기소를 적을 것이고 언제 신청합니까? 날짜도 적어야 돼요. 그 등기 신청 면허를 적는 것이 또 기재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적으면 되는데 책에 나온 대로 이거를 그냥 쭉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린 상태에서 갑과 을의 등기 신청할 때 뭘 적어야 될까? 일단 사고팔은 부동산은 적어야 된다. 적을 것이고 누가 신청합니까? 신청인 적을 것이고 어떤 원인이 있대요? 매매. 그럼 매매라고 적어주면 되고 매매 계약한 날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원인하고 일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목적이래요? 소유권 이전 목적. 그 다음에 갑이 자기 집 하나 봐야겠네요. 그럼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라. 그 다음에 등기소 기재할 것이고 날짜 적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서 등기하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외우면 못 외워요. 오늘은 이렇게 가지수가 몇 개가 안 나왔지만 다음 주 수업 들을 때는 내고 안 내는 경우를 쭉 따져가시게 되면 보통 10몇 가지씩 나와버려요. 얘가. 그걸 그냥은 못 외우기 때문에 등기법을 자꾸 이해해라 그 이유는 이해하고 알면 넘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외우면 한없이 외워야 돼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다음 주 첫 시간에 배울 때 거민을 받고 안 받고를 배울 때 거민 받은 거 안 받고 그 사례가 30개가 넘어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려고 그래. 못 외우니까 그거 말 가지고 쭉 푸는 거예요. 법이란 거는 수학하고 똑같아요. 수학은 공식에 따라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법조문이 공식이에요. 거기 집어넣어서 해당되면은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게 되는 거니까 법조문 내용을 얼마큼 이해를 잘하느냐 그게 등기법 공부 잘하는 요령이에요. 근데 그건 한 번 더 모르니까 한 3번 들으셔야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빠지지만 마세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 지금? 빠지지만 마시면 돼요. 안 빠지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건 정해진 숙명이죠. 운명이에요. 빠진 만큼 4달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달 까먹는데 그 까먹은 게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지금 오늘 들은 거를 3월, 4월달 빠져버리면 이제 6월달 듣잖아요. 그러니까 4달, 6달 만에 확 들어버리면 다 까먹어 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가능한 한 이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은 줄만 열심히 치세요. 줄 칠 시간 드릴 거예요. 줄 열심히 치시고 3, 4월달 수업 들을 때는 제가 이래 쓰죠. 똑같이 책에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럼 요것만 책만 넘겨보시면 책 한 권 다 보는 거예요. 문제는 여 안에서 나오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라고서 막 별표해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거기다 형광펜으로 막 칠해 놓으면 돼. 그게 답이니까. 아니 거기 정형화가 돼 있어요. 답 만드는 데가.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가 답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허당입니다. 그러면 그건 안 보셔도 되고 이런 거죠. 이건 허당이에요. 그럼 이거 놔두시고 이게 나오는 거면 이것만 열심히 칠해 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답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눈이 글로 갈 거 아니에요. 자꾸 시험 나오는 쪽으로. 그러면 눈에 익으면 잡아내는 게 공부인 거지 책 한 권을 다 외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따져가면서 뭘 적을 것인가 책 보고 박스 한번 읽어본 다음에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죠. 첫 번째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다음 구분에 따른 부동산 표시를 적어라 2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가번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합니다. 토지란 말 나오면 항상 등기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에요. 어떻게 외우셔라? 예, 소, 지지면 외우시는데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셨나요? 도시락 세대, 변도 세대예요. 변도 세대예요, 도시락 세대예요. 변도 세대죠, 우리는. 변도라는 거 알아요? 옛날 양은 이렇게 노란색 도시락에다가 밥 수북하게 싸가지고서 계란 위에 얹고 또 바닥에 깔아가지고 꼭 눌러가지고서 옛날 젓가락으로 딱 사각 잘라 먹었죠. 난로에 얹어 먹기도 하고 양은도 오래되면은 부식이 되고 남자분들은 주로 사각형 노란색 양은이고 여자분들은 반다리형 꼭 끓여 있는 이렇게 학 끓여 있는 이런 밥통에 들고 다녔고 반찬통은 뭐 있었나요 주로? 잘 사는 집 애들은 소세지가 많았고 못 사는 집 애들은 옛날 소세지 그 진주엠 소세지 계란 묻혀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왔고 못 사는 집 애들은 주로 오뚜기 마요네즈 200g짜리 병에다가 김치 담아가지고서 라면 봉다리 씌운 다음에 국물 새지 말라고 이렇게 닫고 다녔었는데 못 사는 집 애들 도시락 반찬은 주로 김치가 많았죠. 아닌가? 김치 싸가지고 다니다가 잘 사는 애들 도시락 반찬 보면 뭐가 나와요? 소세지가 나옵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럴까? 어릴 때 생각에 내 도시락 반찬도 소세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어쨌든 소세지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볼 거예요 아마. 뭐라고요? 도시락 반찬은 뭐였으면 좋겠다? 소세지면 좋겠다. 왜 소세지면 좋겠다는 말 썼는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4가지 등기할 사이드를 기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기재합니다. 소재와 지번 똑같겠지만 구조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인지 벽돌조인지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는 아파트인지 연립인지를 적는 것이고 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 구분 건물은 놔두세요 아직은. 그 다음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할 것이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기재할 것이고 대리가 신청하는 경우 같이 묶어드릴게요. 대리인의 성명, 주소 기재하며 이제 거기 쭉 나와 있는데
법인의 대리가 있게 됩니다. 법인 대리는 대표가 대리예요. 누가 대리라고요? 대표. 그 밑에 대리가 신청할 때 대리 적어라. 잘 들으실 것. 신청서의 경우는 여기 보세요. 앞에 잠깐. 등기 신청서가 있으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앞면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기재란이 있게 됩니다. 그럼 매도인 같은 경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매도인,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란에 매도인 적으면 되고 권리자 파트에 매수인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앞면에는 권리자하고 의무자, 당사자 기재란이 있고 뒷면을 보게 되면 신청인 파트, 신청인 적는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등기 신청을 두 분이 법무사 저한테 위임한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은 앞에 나오는 것이고 대리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법무사 이러면 어디 나오더라? 뒤에 기재란이 따로 있어요. 신청인 란이. 그러면 집 산 사람, 판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대리는 뒤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 적어라는 얘기는 앞에 적어라, 뒤에 적어라? 뒤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토지를 취득했어요. 오케이? 그럼 취득한 자, 권리자는 삼성전자 어디 나오고? 앞면에. 대표자는 뒤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럼 아까 그럼 1심에가 토지를 샀습니다. 대표자가 저예요. 1심에는 앞에, 대표자 저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청이 나오고 권리자가 다른 경우는 권리자는 앞에 나오는 거고 신청이 뒤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대리 이름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뒷면에 기재란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가 신청하면 본인 적는 게 아니라 대리인 적는 거예요. 성명, 주소를. 대리 뒤에 적게 됩니다. 나중에 교재 보시면 신청서 양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아, 이게 그 뜻이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시고. 다섯 번째가 이제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어라. 매매일 경우는 매매라고 적어주면 되고 날짜는 매매 기획을 적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실력이 쌓이게 되면 날짜 다 따져야 돼요. 등기 목적 적어주면 될 것이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말로 등기 권리증이 지금은 등기필 정보를만 쓰고 내는 경우는 참 중요한 말이 공동 신청할 때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한정한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 없다? 한정은 더 이상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만 내는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것은 공동 일대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는데 이건 다음 주에 풀려요. 다음 주 또 배우니까 좀 기다리시고. 등기 소하고 날짜 적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기재할 사유인데 이거는 박스를 그냥은 못 외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본인이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뭘 적을 것이냐 한번 쭉 따져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거를 책에 나온 대로 부동산 표시 막 외웠다 못 외우고 그냥 아 파는 경우 부동산 표시 기재하고 신청인 기재하고 원인하고 일자 기재할 것이고 목적 적게 되어 있고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될 것이고 등기소와 날짜 적으면 된다 이렇게 쭉 순서만 가지고 쭉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집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나오는 것은 여기하고 기재할 사항 뭘 기재합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경우 등기는 각하예요. 이건 반드시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원인이 있는데 매매라고만 날짜 기재했지 날짜 안 적었다. 각하. 등기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신청인 적을 때 이름을 주소를 빼먹었대요. 각하. 등기부 정보 빼먹었답니다. 각하. 뭘 하나 안 적으면 다 각하당해요. 등기 안 해줍니다.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요. 이거는 누락 있으면은 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본다거나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내는 부분 두 가지예요. 기록할 사항 하나하고 원칙은 한 건당 신청 정보를 하나씩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일괄 신청. 근데 원칙은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원인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되고 실무상은 당사자까지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당사자가 틀리지만 일괄 신청하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었고 목적이 틀리지만 일괄 신청하는 예외 규정이 여기 있었네요. 이런 예외를 알고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원칙은 죽어도 이거 냈다간 틀릴 적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1월, 3월, 5월, 7월, 9월, 10월 줄기차게 들을 테니까 아주 귀에 못에 박히게 돼 있어요. 빠지지 않으면은 이 내용 7번 들어요. 앞으로. 그럼 7번 들었는데 까먹을까요? 이제 한 번 들어도 지금 알까 말까 하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이제 알겠다. 네 번째 들으면 아 저거 아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지 순서가.
지금 한 번 넣고 시험장 가십시오 그러면은 합격할 자 아무도 없어요. 중개사 공부는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눈으로 가는 거예요. 눈하고 귀로. 많이 본 사람이 이겨요. 연세가 많다고 내가 젊은 사람보다 처지겠지. 아유, 안 그래요. 20대보다 30대가 훨씬 합격률이 높아요. 20대 애들은 공사가 다 망해서 빠지길 잘해요.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영어로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공부 잘 안 되는 반면 30대와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절박감이 있잖아. 따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목을 매달고 합니다.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원해서 온 사람보다는 등 때밀려 온 사람이 많아요. 야, 너 노는이 가서 자격증 따 그래가지고 엄마 등살 밀려서 오다 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고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좀비. 전부 다 이거 아니에요? 전철 타거나 버스 타면 이거? 걸어가도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니까 좀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딱 똑바로 앉아서 저랑 눈을 많이 마주치시는데 의욕이 없으시면 나중에 보세요. 이제 공부하다 한번 불러보면은 젊으신 분들은 저 구석이나 저쪽 끝에 가서 대부분 다 귀는 열어놓고서 눈을 이러고 있어. 근데 뭐라고 그러진 못하죠. 저 입장에서 사회교육이니까 뭐. 옛날 같은 성질 들어오신 이 학원 강사 저희 선배들 보면은 수업 시간에 전화벨 울린다거나 막 나가면은 불막치 뭐 던졌어요. 옛날에는. 기분 나쁘다고. 왜냐하면 순간 이 시선이 뺏긴과 동시에 집중이 깨지잖아요. 한 사람 나가면 다른 분을 쳐다보게 돼 있고 문소리 나면은. 그러니까 피해를 주니까 막 야단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막 싸움도 막 했습니다. 막 그 당시에. 당신이 뭔데 나가는 걸 막아. 당장 나가지 마. 그래서 막 싸우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많이 양보들 하시니까 핸드폰 벨소리도 참 조용하시고 참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아니 난리 났어요.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옛날 핸드폰, 그 투지 핸드폰, 폴더폰 가지고 나오면은 삐리릭 띵띵 삐리릭 띵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무음으로 많이 해놓고 계시니까 좀 얌전한데 어쨌든 안 빠지시면 되고요. 근데 신청 정보 기재할 때는 여기는 아직 보지 마세요. 네, 기본 틀만 보도록 하고 넘어가시면은 다음 페이지 쭉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글씨로 풀어놓은 겁니다. 반드시 적어할 사항에서 부동산 표시 한번 읽어드렸고 원인과 연호를 적어라. 아직 세부적인 외우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기재해라 나와있고 임의적 기록상 나온 건 지금 여기 나온 사항들이 전부 다 오른쪽에 우리 210페이지 배운 박스를 풀어놓은 것 뿐이니까 한번 읽어보실 부분이고 다음 주에는 첨부정보로서 범인계약서부터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처음이니까 세부적 영상 외우지 마세요. 틀 잡는 데 치중하시고 세부적인 건 두 번, 세 번 듣고 외우시면 그냥 외우십니다. 저절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